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10회차 지난 10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으로 왔네요. 5장.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아시겠지만 실무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는 문제의 대표 어떻게 보면 하나였던 뭐랄까요? 하나의 대표 주자죠, 주자.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이 정의를 한 요 학자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가끔 가다가 HRD에 정의한 학자 물어보는 거. 이건 아마 기본소에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21년도 6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은 18년도 11월, 20년도 10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요 첫 번째 줄에서 답을 찾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쉬운 건 두 번째 줄에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라는 걸로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다케우치 쇼우입니다. 네,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 여기다 딱 체크하시고 다케우치 쇼우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다른 게 나왔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폰히펠,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조금 생뚱맞지만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라고 나오면 가토이치로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이마무라 세이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4개 학자가 4명, 3명 추가적으로 3명의 학자를 더 키워드를 말씀드려서 완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니까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책무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 유형은요. 보기 5개가 틀린 보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워딩이 잘못된 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 그럼 강사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딱 하나 스타일이 있어요. 매번 사업자의 책무라고 나오는 문제에 정답이 될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5개 중에 오답을 얘기하겠죠. 틀린 답.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는 꼭 어디서 끌고 오느냐? 소비자의 책무에서 끌고 와요. 이해가세요? 딱 그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 문제는 항상 동일 유형은 20년도 4월에 나왔고요. 유사 유형은 18년도 11월, 21년도 8월, 20년도 5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스타일이고요. 이 문제도 잘 보면 5개 보기 중에 딱 한 가지가 소비자의 책무예요. 근데 소비자라는 말을 사업자로 홀랑 바꿔놨어요. 네, 그게 뭐냐? 5번이에요.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소비자의 책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사업자는 이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이 문제 유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겠죠? 워딩이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를 사업자로 바꾼 건 워딩이 잘못된 겁니다만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전혀. 이해가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소비자단체 취소에 관한 조항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기관의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 스타일이고요. 21년도 7월, 19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 비슷한 문제로는 유사 유형으로는 18년도 9월, 20년도 9월, 22년도 4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어디어디의 장은 이라고 나와요.
소비자 단체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거를 갖고 했을 경우엔 이걸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결국 어디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소비자의 단체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소비자단체의 취소 또는 등록 이런 거에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도 다시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또 나왔었군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 중 분쟁조정회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문제의 유형은요, 20년도 6월 달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 20년도 6월 달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지금은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숫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분쟁조정회의의 구성요건 이라고 이야기하면 5에서 9를 기억하셔야 돼요. 5에서 9. 네.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에선 답은 4번이에요. 네.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분쟁조정회의 구성요건 5에서 9라고 해가지고 찾아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딱 20년도 6월 그리고 지금 22년 10월 딱 두 번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5에서 9라는 요 숫자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분쟁조정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 특례에 대한 문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출제가 됐었고 22년 1월 달에 출제가 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문제. 근데 한 가지 좀 딱 보셔야 되는 건 그때도 답은 동일했었거든요. 1번, 2번, 3번, 5번이 다 맞아요. 그런데 4번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절차를 중지합니다. 전체를 중지하지 않고요. 일부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들만 절차를 중지해버립니다. 나머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 간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이 소를 제기한다는 건 이 뭐라 말씀드릴까요? 분쟁 조정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법원으로 간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이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화해를 권고하고 뭘 한다고 할지언정 법에서 판결이 나면 딱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냥. 이해가시죠? 자, 이런 관점 때문에 전체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일부 소비자만 중지를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4번이 이래서 답이 되는구나. 이걸 아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5번을 읽어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기억할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무슨 사법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못하더라도요. 4번이 왜 답이 됐구나 라는 관점과 1번, 2번, 3번, 5번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 스타일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왔어요.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자, 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을 포함해서 자, 이것까지. 자, 이거 이제 고유식별정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 건데 여기에 학교의 학생번호, 기업의 직원번호, 고객번호 등의 정보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앞에 보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뭐 외국인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를 고유식별정보라고 부르거든요. 고유식별정보.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민감정보와 구별하는 문제점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 고유식별정보에다가 학생의 학생번호, 기업의 직원번호, 고객번호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따지면 밑에 보기 다섯 가지 중에
결국은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한 관점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기호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유형은 22년 9월 지난번 시험에도 동일하게 21년 5월, 19년 11월 다 동일 유형으로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세 가지가 고유 식별 정보다. 이해가시죠? 요것만 알고 계셔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정보 주체. 결국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를 주는 선생님들이나 전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죠. 전부 다. 이런 권리에, 이런 사람들이 갖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뭘까요? 이 문제도 22년 6월 달에 20년 4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18년도 11월, 20년도 7월, 22년도 4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분명히 존재하죠. 이거. 2번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맞아요. 이것도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이게 저한테까지 있을까요? 아니죠. 선생님, 이 네 번째 있는 거는요. 파기를 결정할 권리가 아니고요. 이 파기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아니라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이제 저 거기 사이트에서 탈퇴했으니까 제 개인정보 파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이걸 파기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5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죠. 분명히. 자,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워딩을 바꿔놓으면 정말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기 5개에서 보면 4번 보기는 뭐가 좀 이상하죠. 파기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저게 정말 나한테 있나?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객관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한 두 문제 전이었나요?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왜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식별정보 저희 할 때. 그죠? 거기에 왜 외국인 등록번호가 안 써 있는지를 알겠죠. 이 문제 보니까.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돼 있어요. 민감정보래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얘네가 고유 식별정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민감정보와 혼합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오답으로 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얘는 보나마나 답은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이해가시죠? 결국 앞에서 보셨던 문제, 지금 보시는 문제가 두 문제 다 뭐만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고유 식별 정보라는 네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18년도 3월 달에 유사 유형이 20년도 6월, 22년도 4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 물 좀 먹고요. 참 저희 영상은 대단합니다. 편집 따윈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런 과정들이 다 날 것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독특하죠.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7장 문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업 교육의 종류 중 OJT입니다. 온더잡 트레이닝. 저희가 코칭과도 연계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20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요즘 보기에서 OJT와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코칭, 멘토링 다 들어가고요. 직무순환 들어가고요. 직무순환 저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훈련이라고 부르는 저 JIT, Job Instruction Training, 쟤도 들어갑니다. OJT 안에. OJT 안에. 자, 이러다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건 SDL. 제가 굳이 영어 안 읽어도 되겠죠? SDL. 얘가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딱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동일 유형으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이 문제는 딱 정답을 기억을 하셔도 괜찮은 문제 유형입니다. 네, 동일한 문제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앞선 영상에서 2번, 저희 실무론 2번에서 7장이 나왔었고, 지금 29번에서 7장이 나오고, 딱 두 문제 나오네요. 7장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1장 문제입니다. 예절과 에티켓. 다음 중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제시된 언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자, 55% 시각적, 38% 청각적, 흔히 준언어적이라고 불러요. 7% 언어적. 자, 그 언어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일 유형으로 22년 9월, 22년 7월, 22년 6월, 독특하죠. 21년 9월, 20년 7월 이렇게 5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바로 이전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억양 따지면 준언어적, 쉽게 청약이 죄송해요. 청각적, 오늘 청약 기사를 봐서 그래요. 2번 표정 시각적, 3번 복장 시각적, 4번 동작 시각적, 전문 지식 언어적. 네, 저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 21번과 30번 문제를 보면 10문제에서 나오는 특징은 최근 들어서 이걸 지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5장 소비자기본법의 문제가 5문제씩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5장 소비자기본법, 6장 개인정보보호법은 합쳐서 6문제 아니면 최대가 7문제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8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변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기존 레퍼런스가 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 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감사드릴 일이고요.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나는 좀 더 세미나된 이런 기출문제집, 시험 대비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하다.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에 오시면 돼요.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나는 단 한 번에 붙어야겠어요.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감히 제안드립니다. 왜냐면 90문제씩 나눠져 있는 문제집이 아니고요. 해당 챕터별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시험 문제 대비가 가능할 거고요. 제가 영상 속에서도 이게 어느 챕터 문제입니다 라는 걸 자꾸 구별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2년도 현재 10월달 현재 각 챕터마다 나오는 문제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실제 4년 평균 합격률은 92.8%를 넘어갈 정도예요. 그건 100%에 가깝습니다. 한 번만에 딱 합격해야겠습니다. 분명히 선택하셔도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유료 자료만 있느냐? 아니요. 카페에 오시면 무료 자료로 반복 패턴에 대한 것들 또는 기출문제 자료, 실제 시험 기출문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공유해 드립니다.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거 2022년도 자료에 대한 것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다음번 영상은 2022년 11월 11회차 시험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이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기 싫은데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